보면 볼수록 똑똑해지는 스튜디오 보톡스의 고원정입니다. 얼마 전 갤럭시 S10 언팩 행사로 이 업계가 아주 뜨거웠죠. 지금도 관심이 식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일단 잘 나왔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애플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갤럭시 S10 잘 나왔다고 10으로 한번 바꿔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어떤 갤럭시 S10을 사야 될까,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전 영상이 참 단시간에 많이 조회를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그 댓글 중에 하나가 갤럭시 S10e가 보급형이냐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막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드릴 겸 이 영상을 좀 만들게 되었는데요. 일단 갤럭시 S10e를 보급형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이미 이름에서부터 갤럭시 S라는 그 라인업을 계승해 오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아이폰과는 다르게 보급형 모델인 갤럭시 A와 J 시리즈가 따로 있기 때문에 10e를 보급형으로 넣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AP나 램 그리고 각종 기능들이 대부분 동일하게 들어가서 S10과 S10 플러스와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를 느끼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S10e는 보급형은 아니다 라는 거를 좀 확실히 좀 해드리고 가고 싶고요. S10e의 아쉬운 점은 한 4가지 정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격이 S10 기준으로 한 100불 정도는 싸기 때문에 가격적 이점은 좀 가져가지만, 일단 객관적으로 한 4가지 정도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가지가 자기에게 큰 의미가 없다면 S10e도 꽤 괜찮은 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측면 지문 인식인데요. S10과 S10 플러스는 화면에서 지문 인식이 되는 기술이 적용이 됐죠. 근데 이거를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땀이 좀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초음파 방식이 좀 수분이 좀 있어도 좀 인식이 잘 된다고 해서 저에게는 조금 희소식이어서 저는 이게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10e는 고려사항에서 좀 뺐고요. 두 번째로는 카메라 개수가 다릅니다. S10과 S10 플러스는 후면에 트리플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10e 같은 경우에는 듀얼 카메라가 있는데요. S10 트리플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 광각 카메라, 그리고 망원 2배줌 렌즈 이렇게 3개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망원 2배줌 렌즈가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전 사용하면서 그렇게 망원 2배줌 렌즈를 쓰나 싶기도 한데, 이거는 본인의 사용 패턴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QHD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S10과 S10 플러스는 QHD의 화질을 제공을 해주는데 10e 같은 경우에는 Full HD의 화질을 제공한다는 점, 이건 조금 많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사전 예약하시는 분들께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일단 사은품이 조금 다르죠. S10과 S10 플러스는 갤럭시 버즈가 제공이 되는데 10e 고객은 무선 충전 보조 배터리가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e를 조금 비교를 해봤고요. 그러면 S10과 S10 플러스 과연 어떤 기준을 통해서 골라야 될까 한번 고려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전 발표되기 전에는 무조건 S10이었습니다. 이게 폭이 조금만 넓어져도 엄지로 버튼을 누르는데 그 영역이 참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트 시리즈도 이 이유로 안 좋아하고요. S 플러스 시리즈도 이 이유 때문에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S10 나왔을 때도 당연히 S10을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분들은 그런 요소보다 큰 화면 그리고 더 많은 배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플러스를 고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조금 더 특이한 경우에 속해요, 사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갈등이 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제공이 된 무선 배터리 공유 기술,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기능이 사실 빛을 발하려면 절대적인 배터리 양이 많아야 이게 좀 빛이 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S 플러스에 조금 흔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제품이 유독 좀 무게가 가볍게 나왔고 베젤도 유난히 조금 좁게 나왔다 보니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폰의 폭이 큰 차이가 나지 않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사실 아직도 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S10과 S10 플러스의 차이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건 이제 전면 카메라입니다. 전면 카메라가 플러스는 듀얼 카메라가 들어가는데, 저는 사실 셀카를 많이 찍는 사람은 아니어서 듀얼 카메라가 크게 필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듀얼 카메라는 전혀 선택의 고려 요소는 아닌 거죠. 기존에 손에 착 감기는 그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S10을 구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품이 나와도 내가 뭘 원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나에게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를 조금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제품을 골라보거든요. 그냥 무작정 비싼 거, 무작정 최신 폰 이렇게 사는 것보다 본인이 원하는 기능, 자기가 기다려왔던 기능, 내가 이런 거를 좀 편하게 생각한다, 그럼 자기의 좀 사용 패턴에 맞춰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골라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이 새 제품의 장점과 단점, 특징들 잘 정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S10 구매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밑에 댓글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 영상, 더 재밌는 영상,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오케이? 오케이.